맛이 어떤지 나도 되게 궁금해. 양약주. 양약주. 아, 이게 제일 맛있다. 오늘 담는 거는 단양주. 한 번에 담는 술이에요. 빨리 먹을 수 있는 주. 그러니까 한 3일에서 5일 안에 다 먹는 술이에요. 문헌에 그대로 나오는 방식대로 제가 재현을 하고자 밀누룩을 오늘은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제가 저한테 의뢰를 하셨지만 제가 매번 그 레시피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식으로 제가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쌀을 찌기 전에 수곡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누룩을 물에다 침지시켜서 효모를 활성화시키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 때는 그냥 물하고 누룩하고 뭐 고두밥하고 이렇게 치대서 만들잖아요. 상가 요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수곡 상태로 요렇게 해도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단양주라 수곡 만드는 거라 200g, 그러니까 1kg에 20% 정도 넣고요. 물을 1리터 정도 넣고 잘 이렇게 하루 저녁을 불려줘야 돼요. 찬 데다 냉장고 넣고 불리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한 20도에서 활성도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룩 속에 있는 효모가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버무려서 하루를 침지시키고 나서 이 물을 수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쓸 거예요. 필요한 거는 쌀인데요. 저희가 오늘 쓰는 거는 그냥 맵쌀이에요. 맵쌀을 이렇게 채내림을 하셔야 돼요. 맵쌀을 불려서 가루 내어서 지금 이 과정을 제가 다 생략을 했어요. 담궈서 가루 낸 다음에 채내림을 하는 이유는 오늘 담는 술은 빨리 당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떡으로 할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잘 채내림을 한 걸 반죽을 해서 찔 거예요. 쪄서 만들어진 떡으로 술을 빚을 거예요. 자, 이게 되게 불편하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술맛이 좋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채내림이 되었어요. 근데 쌀 가루로 치면 1kg예요. 수분을 먼저 줄 건데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떡이 잘 안 됩니다. 송편할 때 반죽하듯이 뭐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물방울이 들어간 부분에서는 쌀이 이렇게 뭉치죠. 요걸 잘 풀으셔서 반죽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지금 뭘 하나? 백설기를 찔 거예요. 적당히 가수를 한 다음에 보세요. 이게 떡을 내가 손으로 물을 어느 정도 줘야 되나를 생각하신다면 떡을 손으로 집었을 때 이렇게 부러지는 정도, 요러면은 이제 수분이 제대로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찜기에 넣고 찌면 되느냐?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채내림 한번 했죠. 지금 이렇게 뭉친 쌀이 여기는 수분이 많아서 익는 속도가 가루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걸 한 번만 더 채내림을 해주세요. 조금 귀찮긴 하죠. 하지만 이 방법대로 하시면 술이 되게 맛있어요. 이걸 하기 싫다 그러면은 또 달리 이제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채내림이 들어갑니다. 반죽한 다음에 채내림을 한 번 다 했잖아요. 자, 이제 백설기를 쪄볼 거예요. 살짝만 펴주면은 아주 잘 익어요. 김이 나기 시작하면서 10분에서 15분이면 완전히 잘 익어요. 젓가락이 묻어 나오지 않으면 다 익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천이 물에 젖어 있죠. 항상 밥을 찔 때나 고두밥 찔 때나 뭐 떡을 할 때나 마찬가지예요. 밑에 까는 천은 물에 적셔서 꼭 짜주세요. 그리고 위에 덮는 천은 마른 천을 덮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백설기를 잘 쪄줘 왔습니다. 이제 식혀야 되거든요. 식히는 것도 바람에
열고 말리듯이 식히면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천을 덮어 놓은 상태에서 식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촉촉하니 식어요. 이 상태가 그대로 네모나게 형태를 유지시키면 이게 백설기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술을 하는 거예요. 자, 침지된 누룩이 이게 수국 상태가 된 거예요. 수국이 지금 보시면은 거의 밀 기울만 남을 정도로 하루 정도 침지되면서 안에 있는 이제 효소들이 다 빠져나왔죠. 예. 그러면서 효모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의 수국을 이용하면은 일반적으로 마른 누룩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술이 잘 되죠.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려진 수국을 걸러서 액만 쓸 거예요. 백설기 잘 식었죠? 여러분들이 하실 때 백설기를 떡처럼 형태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 풀어줘서 우리의 고두밥 한 알 한 알 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풀어서 하시면 훨씬 더 발효가 잘 됩니다. 자, 여기에 수국 시켜놓은 거니까 수국으로 만들어 놨죠. 하루 정도 침지시켜서 누룩물을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자, 요걸 잘 섞어줍니다. 결국 얘가 술이 되잖아요. 근데 활성도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냥 일반적인 마른 누룩을 섞어서 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밥이나 떡은 우리 체온 이하로 식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미지근한 기운이 있으면 안 돼요. 차게 식혀야 됩니다. 자, 요거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게 지금 보세요. 이미 느낌이 달라요. 떡을 수국에 풀어지게 어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붓게 주시면 돼요. 물은 쌀하고 동량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수국은 그러니까 300에서 한 500, 그러니까 1.5 정도 넣어도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헌에는 1대1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런 느낌의, 이런 질감의, 이게 사실은 맛있는 술을 빚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고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발효를 하시는 분들은 요 기본은 좀 알고 계시면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집에서. 항상 이 쌀 가루양하고 동량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걸리는 시간이 3일주이다 보니까 3일에서 5일 안에 정말 맛있게 술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거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여기 항아리에다 담으시고요. 마지막에 알뜰주걱으로 깨끗이 자, 요렇게 하면은 그릇이 묻는 것조차도 싹 다 들어가고요. 요게 이제 수고기 200ml가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발효를 시킬 거예요. 근데 뚜껑이 딱 제대로 맞는 거는 이렇게 키친타올 덮어 놓고 막 이렇게 항아리 뚜껑만 덮어 놓으시면 돼요. 요게 이제 발효가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문헌에 상가요리에 나오는 이제 여름에 먹는 3일주, 여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떡을 만들어서 수국을 잘 이렇게 비벼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미생물이, 그러니까 효모가 발효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진 거죠. 맛도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 나오니까 이 술의 맛이 필요한 분들은 요 과정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냥 3일이면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막걸리를 만드는 걸 7일 안에 걸러서 드시면 됩니다. 빨리 만들어 드시고자 하면 3일 만에 숙성시켜서 빼 드시면 되고요. 지금 주머니를 깔고 막걸리를 걸러 보겠습니다. 백세기로 수국을 만들어서 만든 막걸리잖아요. 그래서 쌀알이 없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막걸리 걸릴 때 제일 힘들어요 하는데, 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찜기예요. 이렇게 받쳐놓고 살살 놀리면 이건 일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걸러서 막걸리를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되겠죠. 살살 이렇게 주물러서 짜죠. 막걸리는 되게 텁텁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진하다고 이야기하죠. 네, 그런 상태의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술지기미 같은 경우에는 밀기울이 없는 고스란히 이게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장아찌나 각종 절임류를 할 때 이걸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합니다. 물 그리고 누룩을 200g을 넣고 빚었더니 지기미가 이렇게 예쁜 지기미가 나와요. 이런 거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음식입니다. 그래서 술을 만들고 난 마지막 산물은 술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 성분을 농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잘 보관을 하세요. 자,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요리에 적용을 해서 만들어 올릴 거예요. 1.8리터 정도 나옵니다. 쌀을 1kg를 했고요. 수국을 만들어서 1.2를 넣었죠. 그냥 일반적인 막걸리의 농도에 비하면 한 5배는 더 강하고 높을 거예요. 여름철에 드실 때는 도수를 그렇게 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3분의 1 정도 물을 타서 드시면은 적당한 알코올 우리가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가 넘는 알코올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식초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식초로 블렌딩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쭉 제가 늘여놓은 게 그냥도 드셔보고 물로도 타서 드셔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식초를 블렌딩을 해서 한번 드셔보시게끔 오늘도 변함없이 장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험하러 나오셨거든요. 조금씩만 드세요. 먼저 이거 원액이에요. 술 자체의 농도가 굉장히 진해요. 입에 짝짝 붙는다고 할 정도로 맛있는 술인데 원액 시험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토종 막걸리. 토종 막걸리죠. 자, 지금 박사님께서 드신 게 입에 짝짝 붙는다고 했죠. 알코올의 그 밑에 무슨 맛이 있었어요? 단맛.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당도가 보면은 17.2브릭스나 나온다고. 그러니까 술치고는 굉장히 단 술이지. 이게 이제 떡으로 만드는 술이라 이렇게 당도가 더 높은 거예요. 떡술이네. 떡술이에요. 다음 선수. 이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술이네. 시중에 만들어서 나오는 막걸리 맛하고는 어떻게 들려요? 아니 그보다 훨씬 고소하고 깊지. 이제 이번엔 제가 식초를 한번 타볼 거예요. 지금 기존 막걸리 우리가 맛보신 수준에다가 자 이렇게 되면은 2ml 정도 들어간 거예요. 식초가 들어간 막걸리하고 그냥 막걸리하고 차이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약주잖아요. 약주에다가 산양삼을 제가 지금 2ml를 넣었어요. 약에다가 약을 탔네요. 그죠? 아, 좋은 의미로 맛이 어떤지 나도 되게 궁금해. 양약주. 양약주. 이번에는 저희가 늘 쓰는 발사믹 식초. 자, 요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도 예. 자, 색깔이 너무 예쁘다. 오. 아 이게 제일 맛있다. 하얀 도화지 같은 술이네. 뭐든지 타도 된다. 다 흡수되고 용해되고 맛있어지는 아하, 맞아. 그런 술? 야야. 여러분들은 술을 술처럼 드시는 게 아니고요. 약주처럼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거는 쌀, 물, 누룩이었습니다. 백설기를 사서 해도 됩니다. 들어가는 건 2kg밖에 안 되니까 한번 실천을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